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임박을 하면 정치권에서 항상 마법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선거연대죠.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TMI에서는 요즘에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인 한동훈발 연대 시나리오의 실체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관심이 가장 큰 연대가 바로 대구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연대를 한다, 이런 썰이 좀 무르익고 있어요. 주한연대설이라고도 하고 뭐 호동연대라고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주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가면 그의 원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이제 출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무소속 연대가 되는 거고, 대신에 주 의원은 이제 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팬덤의 화력을 빌려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제 동력을 얻을 수 있고, 한 전 대표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에서 반장동혁 주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이제 떠안게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3자 구도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 와중에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결국 대구시장 선거 경선 출마를 공식화를 했는데, 총리 하셨고 사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민주당이지만 뭐 출신은 대구 출신 이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강력한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것 같아요. 국힘한테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인 대구까지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배는 좀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좀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김부겸 전 총리가 2016년에 한번 이제 대구 수성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민주당 계열 이제 후보가 대구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제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미 그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인이 됐던 거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에서는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 벌이는 사이에 안방을 도둑 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거거든요.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 표심이 양분이 되면 3자 구도에서 김 전 총리가 당선되는 상황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국힘 그 지도부 내에서도 김 전 총리의 중량감에 맞설 카드가 부족하다, 이런 비명이 좀 터져나오고 있어요. 대구의 벽은 사실 여전히 높지만 텃밭 사수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야권에서는 이미 비참하고 좀 굴욕적인 상황인 거죠. 이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설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요.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이미 연대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주 의원도 무소속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선배가 보셨을 때 두 사람이 정말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양측의 말만 보면 성사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 시장으로 나가려면 현직 의원직을 던져야 되는데, 낙선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이제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거죠. 게다가 만약에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주 의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붙는 건데, 결국 야권표가 나뉘면서 김 전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결국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에 민주당이 깃발을 꼽는데 기여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주 의원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탈당까지 거론하고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탈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 물었죠? 네네. 저는 좀 낮다고 보여. 뭐 숫자로 하면 30-40%? 주 의원은 뭘 노리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선배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오면 표 갈리니까 대구까지 뺏겼다라는 어떤 모든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강한 어떤 행보를 걷는 이유가 뭘까? 뭔가 그 후에 더 다른 걸 노리는 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려야지 자기를 그동안에 이제 따라왔던, 이제 선거는 도왔던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고, 때라도 써봐야지 그 다음에 뭐라도 떡이라도 더 줄 거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결과적으로 컷오프되고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한다면 이제 그만큼 이제 선당 후사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당내 입지를 좀 더 뭐 강화하기보다는 하여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출마가 확실하다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명함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밀 요원처럼 흰색 바탕에 이름 석자만 박혀있는 되게 심플한 명함이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지금 백수니까 당연히 이름만 적는 게 당연한 거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계급장
떼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처럼 저는 느껴졌고 한 전 대표 측근들도 이제 한 전 대표가 그 직함없이 이름만 남긴 거는 무소속이라는 현재의 처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겠다는 의지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동훈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또 SNL 방송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자기소개를 적는데 무직, 연봉 0원 이런 식으로 적는 걸 봤어요. 완전 쉬었음 중년? 이렇게 나오시던데 네, 저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짠하다.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조폭 연루설 네. 관련해서 이제 방송사에 사과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자기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그것을 조지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한 의원 만났더니 국회도 못 들어오고 당에서도 제명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SNL에나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MZ들을 노렸다면 또 좋은 행보. 옛날에 이제 대권 주자들이 SNL 나와서 다 그렇죠.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이 정도로 좀 친근한 이미지다. 맞아요.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의 그 무소속 연대로 대구, 경북 등에서 당선이 된다면 선거 직후에 한 전 대표가 이제 친한계들과 함께 당권 교체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 연대가 결국에는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당권 탈환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 보세요? 일단 한 전 대표의 지금 최대 목표는 복당이거든요. 제명됐을 당시에 반드시 이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서 그가 보여줄 것은 제명의 부당함, 그리고 그 제명을 이뤄지게 한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바로 세우고 제명을 번복하기 위해 당권 도전에 다시 나서든 적임자를 지원하든 그런 움직임이 당연히 생기겠죠. 일각에서는 주한연대가 실현이 된다면 2008년 총선 때 영남을 휩쓸었던 이제 친박연대가 떠오른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취지로 어떻게 승리를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박연대는 신당을 창당하는 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복당하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당시 친박연대는 이제 친이계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학살을 하니까 공천을 못 받은 친박계가 당명에 박근혜를 넣어서 살아서 돌아가 당을 바로잡겠다 이런 메시지로 친박 지지층의 표심을 얻었고 결국 창당 20일 만에 14석이나 확보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쳤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연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당 간에 연대를 했다고 선언해봐요. 그 당에서 각각의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은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고 쉽게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일화가 실패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돼서 어부지리로 다른 당이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가장 크게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일화 실패 사례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범야권이었던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게 YS라는 DJ가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다 나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혹시 저는 그 안철수 당시 대표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둘이서 이제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일 합성이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안 후보가 떠밀리듯이 사퇴하면서 이제 반쪽짜리 연대가 됐고 그렇게 앙금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뒤늦게 이제 같이 유세 다니고 하긴 했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중도층이 실망해서 대거 이탈하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마저도 대선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지지자들 허탈하게 만든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화학적 결합이 없는 무리한 연대는 시너지는커녕 이제 마이너스 효과만 낸다는 그런 설례도 남겼죠. 연대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후보가 더 강력한 것 같은데 각 후보는 다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층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찾아보니까 2010년에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야당이 대규모로 뭉쳐서 좀 위협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지사 요 자리에 범야권 후보들이 다 단일화를 했었어요. 서울이 한명숙, 경기도지사가 유시민, 인천이 송영길 이렇게 단일화가 됐었는데 요 사례는 좀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데서 인천은 이겼고 네. 경기 졌고 서울도 졌어요. 아. 네. 이게 뭐냐면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야권의 이제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전체 16개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7곳, 한나라당이 6곳,
자유선진당이 한 곳, 무소속이 두 곳 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긴 했는데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명숙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 나오고 오세훈 시장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 시장이 이겼는데 노회찬 후보가 3% 정도를 했는데 그것만 사실 단일화해서 합쳐졌어도 오세훈 시장이 지고 한명숙 후보가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을 놓친 그 탓은 단일화를 못한 그 노회찬 후보에게. 아니 근데 그거 단일화 못해 선거 졌을 때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렇죠. 김부겸 총리까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가장 이제 심란한 사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일 것 같아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징계 명분은 사라졌고 측근들 뭐 사퇴, 부적절한 인선 이런 논란들만 좀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또 두 번째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 끝까지 장동혁 당대표가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장 대표가 바닥을 찍고 있는 당 지지율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요. 다른 의원들 요구대로 저런 결의문까지 냈고 했는데도 결국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내 말대로 집토끼부터 지켜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산토끼 잡으려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반면 다른 의원들은 그러니까 당신이 여전히 윤핵관에 매몰돼 있고 진정성 있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측의 인식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또 무리를 빚었던 인물들을 심사위원과 대변인으로 기용하는 이른바 오기 인사를 강행하면서 당내 소장파조차도 지도부 사퇴를 외치는 최악의 내후회한에 빠진 걸로 보여요. 결국 유권자 눈에는 자격 없는 사령부로 이제 비춰지고 지방선거 승리는커녕 지도부의 생존 자체가 더 불투명해진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도 장 대표는 일단 버틸 거예요. 지금 당장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선거 패배가 확인돼야지 이제 교체가 될 수 있을 텐데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난 다음에 또 다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장 대표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시 나오면 장 대표가 이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지층을 믿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분의 행보가 진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청년 오디션 했을 때도 윤어게인의 성 발언을 했던 분들이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고 이혁재 방송인도 이제 예전에 막 윤어게인 발언했던 분이 심사위원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못 놓고 있는 네. 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방향 자체를 자기를 당선시켜준 짠물당원 윤어게인 세력을 업고 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소수의 집토끼만 보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일단.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에 나서신 후보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도층을 좀 끌어와야지 되는데 지금 지도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 이건 그냥 TMI인데 제가 이제 사는 지역구에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었어요. 정부의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사법개혁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포스터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고 민주당에서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왼쪽에 작게 이렇게 국민의힘 권영색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빼기, 그러니까 색깔 빼기가 되게 처절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점퍼도 이제 빨간색 점퍼 안 입고 흰색 점퍼 입고 다니고 그런 게 당과 개인을 지금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후보들도 이제 인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당이 워낙 개판이니까 분리해서 나는 나다. 당은 당이고 나는 나다. 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민재 인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차장님께서 그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나와도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온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의 성지, 보수의 심장이란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얼마나 그들의 집토끼가 그들의 큰 의미이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푹 빠져있는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물론일 거고 그 지도부 자체가 뭔가 민심과 너무 괴리된 상태로 일부 강성 당원들에 휘둘려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보기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